찬옥계의 추리소설 중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여러 작품이 거론되겠지만 강력한 후보 중 하나는 분명 13.67일 것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읽은 찬옥계의 소설이기도 한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단한 흡입력이 있었다는 감흥만큼은 선명합니다. 무튼 이 걸출한 작가의 소설 막내인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가 바로 12월 17일 개봉 예정인 영화 막내인 얼굴 없는 살인자들인 것인데요. 찬옥계이라는 내피를 장착한 만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된 이야기, 소재를 가진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화는 정체하지 않고 달려나가는데요. 특정 지점까지의 몰입도는 중도하차가 힘들 정도로 파워풀합니다. 특히 극의 속도감을 배가시키는 것은 메신저를 활용한 어법인데요. 막내인이란 단어는 풀어보면 망 안에 있는 인간, 즉 인터넷이라는 망 뒤에 익명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의 부정적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는 꽤 오래되었을 것이고요. 지금 시대에도 역시 SNS를 포괄하는 웹상에서 누군가가 억울하게 사냥당하고 소위 나락가는 일을 심심찮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막내인은 시적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무튼 이 작품은 추리소설을 원작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관점에서 구미를 당기는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범인 색출, 떡밥, 반전 등등 말이죠. 이 키리키 치리치리라는 이름 뒤에는 두 사람이 있거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 놈을 치리라고 부르자. 자칭 키리키 치리치리니까. 그리고 다른 한 놈을 센지라고 부를게. 렛 10934 얀덱스란 메일을 쓰니까. 칠은 이 사건의 주범일 거야. 글을 쓴 것도 메일을 보낸 것도 다 그놈일 거야. 생지는 지원군 역할로 기술적인 면을 지원해 줬겠지. 여기서 잠깐 어떻게 이런 추론이 가능하냐. 게시판에 글을 쓸 때랑 메일을 보낼 때 쓴 수법이 너무 달라. 순자리가 너무 커. 그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난 동생 학교 학생 중에 갤럭시 쓰는 사람 찾으면 돼. 그중에 칠이 있어. 아니 잠깐만. 그럼 범인이 지은이 학교 친구라는 말이에요? 이 답은 칠이 보낸 메일 속에 있어. 생각해봐. 칠은 왜 갑자기 지은이에게 메일을 보내서 영화를 조금 먼저 만난 관객이 1로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지점들을 가이드 리뷰의 형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내인 얼굴 없는 살인자들 끝장 프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후가 범인은 아니겠죠? 동생이 쓰던 휴대폰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요즘은 결국 막내인은 소은의 동생 지은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든 이는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작가는 탐정 준경을 통해 탐문을 해나가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함께 범인을 쫓는 감흥을 선사하는데요. 용의선상에 오른 지은의 학급 친구들을 한 명씩 만나면서 일종의 취조를 하는 컨셉도 그럴 것이고요. 무엇보다 준경이 판 함정으로 인해 범인이 스스로 얼굴을 드러내는 시퀀스가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담임 선생님, 빨리 담임 선생님 좀 불러줄래? 빨리!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지은이가 빈 책 속에 이런 게. 이거 지은이 글씨예요. 그럼 이게 지은이 유서인가요? 지은이 유서를 안 남긴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못 찾은 거지. 이게 상권이니까 나머지 유서 한 장은 학원에 있을 거예요. 공장이 연결되지 않는데요? 앞에 것도 마야까지 했다고 이상하게 끊겨 있었어요. 아무래도 중간에 빠진 한 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나까리나가 중간에 있니? 아니요, 안나까레니나는 상업권 뿐인데요. 지은이 대출 이력 좀 확인해 줄래? 네, 잠시만요.
찾았어요. 지은이 대출 기록. 근데 안나카렌이나 상하권 외에 다른 책은 빌린 기록이 없어요. 없어? 네, 없어요. 대출 기록은 그 두 권이 전부예요. 아, 어쩌면 그 다른 책에 있을지도 몰라요. 교과서라든지. 선생님, 저희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지은이 유서가 어디 사물함이나 그런 곳에 떨어져 있는지 좀 꼼꼼히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어요. 또한 영화는 그 서두에서부터 탐정의 입을 통해 범인 횟수를 특정 짓는데요. 공범 중 한 명이 그게 절반 지점을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 노출되죠. 일반적인 영화라면 끝자락까지 정체를 숨겼을 텐데 이 작품은 시원하게 공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전개를 지향하는 셈인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영화에는 여러 떡밥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스마트폰을 경유해서 묘사됩니다. 극중 범인을 추리해나가는 과정에서 갤럭시인가 아이폰인가, 더 나아가 갤럭시라면 기종이 어떻게 되는가의 여부가 꽤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심스러운 인물들의 폰을 해킹한 중경의 입장에서 스마트폰 정보는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영화에는 여러 인물들의 스마트폰을 소운의 눈을 통해 지그시 관찰하는 시점 쇼트가 존재하죠. 그로 인해 관객들은 스마트폰이 노출되는 모든 이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지어 담임 선생님까지 말이죠. 월간 베스트에 올라온 지은이에 대한 글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따로 조사한 게 있을까요? 그과 관련된 학생이 있었나 해서요. 따로 조사하거나 한 건 없습니다. 학부모 항의도 있었고 또 학교 측에서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요. 아, 네. 아, 참. 선생님은 국어 과목 담당이시죠? 네, 지은이 작문 숙제를 좀 보고 싶은데 지은이가 저희 교실 떠나기 전에 우리가 몰랐던 생각들이나 그런 게 있었나 해서요.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잠깐 기다리시면 가서 작문 숙제를 가져와 볼게요. 이게 올해 작문 또 다른 떡밥이 있다면 그게 맥락과 무관해 보이는 한 청년 기업인의 인터뷰 장면인데요. 지속 인서트되는 이 시퀀스는 클리셰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결국 저 사람은 누구인지 후보군을 추리게 되며 궁금증이 배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막내인 얼굴 없는 살인자들은 범인은 누구인가, 살인의 동기는 무엇인가, 인터뷰를 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등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미지수와 떡밥이 존재하는 추리게임 같은 작품인 것이죠. 친구끼리 다투면 무서운 일도 저지르곤 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자살했어요. 장례식장에 온 친구가 저에게 막내인 얼굴 없는 살인자들은 꽤 호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법이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어떤 사건을 사설 탐정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는데요. 준경이 퍼즐을 맞추어가는 방식에는 해킹, 도취할 등등의 불법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배트맨 같은 일종의 자경단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게다가 준경은 이 모든 일을 정의, 도덕이라는 잣대보다는 재미라는 지극히 개인적 감정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런 영화의 태도에 대해 감독의 필모를 인용해서 표현해 본다면 응징이 중요한 세계쯤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영화에서 범인을 색출하는 방식은 망 뒤에 숨어있는 얼굴 없는 살인자들이 얼굴을 드러나게 하는 응징의 방식입니다. 아니, 동생이랑 안 친했어? 어떻게 동생들 친구들 이름도 몰라? 사진은 없을까요? 저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 보면 기억날 것 같기도 한데. 나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다 준비했다. 내 얘네들 폰 일일이 다 해킹하느라 진짜 잠도 못 잤어. 한 명씩 넘길게. 이 아이는 기억나요. 결국 이에 대한 관객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법이 해결하지 못한 죄를 누군가 대신 해주어 속이 시원하다는 입장과 어떤 이유라 해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입장. 물론 작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추정되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보는 이들이 고민해보게 되는 제각각의 다양한 의견이겠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것도 꽤 유의미한 관람법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뷰의 마지막으로 배우들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막내인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배우는 바로 준경 역할의 김민규 배우입니다. 톨까말 눈에 익긴 하나 잘 아는 배우는 아니었는데요. 무튼 연기 정말 잘하는데요. 도덕률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이 학생들을 만날 때는 한없이 다정한 형으로 변모함으로써 쉽게 말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모르겠는 소시오패스적인 캐릭터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연기를 보는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우린 지은이 가족이야. 3학년 1반 조민지 학생 맞니? 그건 맞는데 왜요? 지은이가 너한테 10만 원 빌렸었지. 다이어리 보고 알았어. 늦게 줘서 미안하다.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조민지 학생 아니야? 맞는데요. 근데 저 걔한테 돈 빌려준 적 없어요. 아, 그럼 학교에 조민지란 친구가 또 있니? 네. 4반에 한 명 더 있어요. 내가 착각했나 보다. 미안. 지은이가 네 얘기를 자주 했거든. 제 얘길 자주 했다고요? 미안한 일이 있어서 사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 다음은 소은 역할의 강서아 배우. 강서아 배우에 대해서는 연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조사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인 얼굴 없는 살인자들이 강서 배우의 유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투병 중에 진통제를 먹으면서 영화 촬영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 영화 속 그녀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무튼 서두에 말씀드렸듯 이 작품은 12월 17일 개봉 예정이고요. 영화를 보고 나니 찬옥계의 원작 소설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